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좋아. 자, 2022년 대비 우리 공무원 한국사. 저는 한국사 대전 1타죠. 예, 조연수라고 합니다. 예, 제1학원 1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국사 페이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로 수업이 나누어지는데 이 시간에는 전근대사 정치사를 중심으로 수업을 합니다. 알겠죠? 수업을 할 때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도 여기서 살짝 언급을 합니다만 경사문은 따로 이제 전문적으로 또 특강으로 또 수업을 진행하고요. 정치사가 가장 메인이에요. 국사 문제가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요즘 트렌드로 보면 옛날에는 15가 전근대사였고 나머지 5가 흥선대원군 이후에 근현대사 요 파트였어요. 출제 비율이. 근데 지금은 13대 7 정도로 전근대사가 한 13개, 근현대사가 한 6, 7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운데 13개를 기준으로 하면 10개 정도가 정치사예요. 역사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로 나눠져 있거든. 거기서 정치사 파트의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돼.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죠? 자, 해서 우리 책 페이지 2페이지부터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수업 2페이지. 역사의 어원. 예. 읽어보시고요. 됐어요. 역사학습의 목적. 됐습니다. 역사서술의 두 경향. 좋아요. 안 읽어도 돼요. 넘겨. 4페이지 갑니다. 4페이지. 4페이지 상단에 별표 하나 때리시고요. 이게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2, 3년마다 한 번씩 그냥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야. 4페이지. 4페이지. 그러면 나오면 뭐가 나오냐? 그냥 국어 문제예요.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가끔 가다가 출제가 됩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지가 내고 싶으면 내는 거야. 거의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사실로서의 역사와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지. 제일 위에 타이틀에 사실 동글배기 치고 기록 동글배기 쳐요. 형광펜으로 하시면 좋아. 아니면 색깔펜으로 하셔도 되고. 자, 갑니다. 밑에 객관, 자연법칙, 주관, 관념, 의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객관에 동글배기 치고요. 주관에 동글배기 쳐요. 실증 동글배기 치고 상대 동글배기 쳐요. 쭉 내려가서 랑켓 동글배기 치고 카 동글배기 쳐요. 그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알았나요? 네. 자, 보자. 앞에 있는 한국사 선생님은 남자다.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객관적이요. 객관적이야. 객관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 그게 객관적인 거야. 어? 앞에 있는 한국사 선생님은 멋진 남자다.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지. 어떤 양반은 내가 멋지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멋지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잘 들어. 앞에 있는 한국사 선생님은 남자다라는 문장이 있고 앞에 있는 한국사 선생님은 멋진 남자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양반은 뭐야? 두 개 다 남자다라는 사실은 똑같지. 근데 그 안에 멋지다라는 누군가의 평가가 들어갔지. 거지 같은이라는 평가가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게 사실만 기록한 게 사실로서의 역사야. 그리고 역사가의 평가나 생각이 들어간 게 기록으로서의 역사야. 그것만 구분하면 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때? 당연히 있는 것을 실제 것을 고증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실증주의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야. 실제 것을 고증한다. 그리고 상대주의다라는 건 똑같은 사건이나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다르게 평가할 수 있잖아. 이게 상대적인 거야. 상대적인 게 주관적인 거예요. 오케이? 자, 역사는 어떤 것이 진정한 역사인가? 사실만을 그대로 얘기하고 끝내는 것이 진정한 역사다. 그게 랑케라는 서양의 역사학자의 사관이야. 랑케 사관이라고 해. 반면에 역사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E.H. 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이야. 알았나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E.H. 카라는 분이 얘기하셨어요. 자, 박정희 대통령 어떤 사람이야? 대통령이지. 5.16 군사 쿠데타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응? 그리고 나서 60년대, 70년대, 79년 11.6 사태로 죽기 전까지 경제 발전에 모든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70년대 초에 우리가 쌀밥 먹기 시작했어요. 지금 50년대생 우리 아버지 세대가 20대 정도 됐을 때 그때 박정희가 쌀밥을 먹여줬고 공업화를 실시했고 이랬단 말이야. 그분들한테는 박정희는 어때요? 겁나 멋진 사람이야. 경제 대국의 초석을 다진 사람. 하지만 그 이후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어때요? 박정희는 어떤 사람이야? 독재자.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이야. 자, 똑같은 박정희인데 어떤 사람들은 박정희를 경제 발전의 초석을 갖춘 멋진 양반.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독재자. 이렇게 평가한다고. 그게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거야. 같은 박정희를 이분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고. 알았죠? 그러고 나서 문장 찾으면 돼. 이거는 역사가 아니라 국어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출제하면. 됐어. 자, 그 다음에 역사 사료의 가치 이해. 이게 외적 비판, 내적 비판이 나오는데 이것도 요즘에 시험에 거의 안 나와. 한 4, 5년 전까지는 한두 번 나왔거든? 한두 번 나왔거든? 외적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잘 들어. 조현수라는 어떤 인물이 살았는데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어요. 근데 어떤 역사서의 기록에 보니까 조현수는 백제시대 사람이다라고 기록해놨어. 잘못된 거지? 역사적 사실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평가하는 게 외적 비판이야. 조현수가 조선시대 사람인지 백제시대 사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가해보는 게 외적 비판이라고. 역사적 사실의 진위 여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진짜야 가짜야 이거 기록 짝퉁 같은데 이거 평가하는 거라고. 그런데 평가해봤더니 아하 조선시대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확인이 됐어. 그러니까 조현수가 조선시대 뭔가를 했겠지. 관리로서 관리로서 평가를 했는데 A라는 역사서에서는 조현수를 졸라 긍정적으로 평가해놓고 또 다른 사람의 역사서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어. 야, 이 조현수가 한 거는 똑같은데 이걸 갖다 얘는 왜 이렇게 평가했고 이렇게 평가했지? 그 역사적 사실 일단 진퉁인 건 맞아. 그리고 왜 그렇게 평가했느냐? 역사가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 뭐였을까? 왜 이 사람이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그걸 평가하는 게 내적 비판이라고 하는 거라고. 말이 좀 어려워. 진퉁 짝퉁 외적 비판. 왜 진퉁을 바탕으로 이렇게 썼어? 내적 비판 이런 거라고. 잘 안 내 시험에. 그런 내용이야. 자, 됐어요. 역사 해석의 관점. Get out. 제가 get out 하면은요. 나가! 꺼져! 시험에 안 나와! 이거다. 첫날이가 또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책의 내용을 100% 제가 다 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안 한 거에서 시험 나올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첫 문제 중에 한두 문제밖에 안 돼. 첫 문제 중에 한두 문제밖에 안 된다고. 니들이 10번을 시험 보면 200문제를 만난다고. 지방직을 10번 보면 10년 동안 하면 200문제 만난다고. 그럼 뭐야? 한 30년 해서 한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 그런 문제는 불가항력이야. 출제자가 지네 멋대로 내는 거야. 어디 구석대기에서. 우리는 100점 맞으려고 애쓰지 마. 90점만 넘으려고 했어요. 알았습니까? 괜찮다고. 반대로 말하면 뭐야?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으니까 다 공부해라. 그럼 니들 머리 터진다고요. 중요한 게 뭔지를 잡아주고 그거를 하라는 건 먼저 하시라고. 하라는 건 다 했으면 플러스 알파를 그 다음에 분수 넘쳐나듯이 나머지 안 했던 거 이런 것도 있네?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하시라고요. 근데 그런 여유를 가질 시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라는 것도 뒤지게 많을 거거든. 그러니까는 책에 있는데 이거 왜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하는 거라고. 알았죠? 일부러 안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뭐 역사가 저 토인비, 슈팽글러, 헌팅턴. 나 읽는 것도 오랜만이다. 마르크스. 안 나와 이런 거. 의심하지 마. 자, 두 번째. 5페이지 갑니다. 역사 연구의 특징에서 세계사적 보편성 줄치고 민족의 특수성 줄쳐요. 민족의 특수성. 보편성 옆에다가 넣는 하고 뭐라고 쓰냐? 공통점이라고 쓰세요. 공통점. 민족의 특수성, 성자 옆에다가 넣는 차이점이라고 쓰세요. 특수성의 차이점. 됐나요? 자, 보편성이라는 게 있고 특수성이라는 게 있다. 자, 자네가 이름이 서정이지? 서정이는 옷을 입었어. 선생님도 옷을 입었어. 이거는 공통점이야, 차이점이야? 공통점이요. 공통점이야. 잘했어. 서정이는 노란색 옷을 입었어. 나는 파란색 옷을 입었어. 이게 차이점이지? 네.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의식주 문화는 다 있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그게 보편성이야. 우리나라도 있고 딴 나라도 있단 말이야. 의식주 문화가. 먹고 입고 자고 이런 문화가. But 나라마다 자연환경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해안가, 섬나라, 산악지대, 평지 자연환경의 차이가 있지. 또 어때요? 졸라 더워, 추워, 사계절이 있어, 기후환경의 차이가 있지. 자연환경과 기후환경의 차이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극지방에 사는 얘는 털옷을 입을 것이고 열대지방에 사는 나는 반팔을 입을 것이란 말이야. 이게 민족의 특수성이라고. 차이점이라 이 말이야. 그렇게 이해하고 글을 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하, 우리 역사는 세계사적 보편성도 있고 우리 민족만의 특수성도 있구나. 그러니까 보편성과 특수성을 벌무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 돼. 특히나 이제 민족의 특수성에서 우리는 유교 문화권이야. 중국이나 우리나 일본이나 다 유교 문화권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인사하는 방법이 유교 예법에 의해서 고개 숙여 인사하는 거야. 이거 동양만 이래요. 알겠습니까? 동양만 이래. 다른 나라들은요, 뭐 이렇게 손을 흔든다든지, 뭐 코를 비빈다든지, 뭐 침을 뱉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웃긴 거.
아, 우리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런 사회 같은 거 공부하면 있잖아. 뭐 코 비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볼때기 이렇게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연변 새끼들 볼때기 대쌌으니까 코로나 졸라 빨리 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 꺼져. 안녕하세요. 이러고 끝내잖아요. 서로 코로나 조심하자. 응? 중국도 유교, 우리도 유교, 일본도 유교인데 우리가 특히나 강조하는 게 뭐냐? 이걸 강조한다. 충인의 이런 걸 강조한다고. 그렇다고. 뭐 그런 얘기예요. 충성효도, 두례, 화랑도, 향도 이런 것들이 있대요. 몰라도 돼요. 알았습니까? 그 밑에 예를 한번 보자. 중국의 유학은 인을 강조하는 반면에 한국의 유학은 충효의가 강조된다. 막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차피 충인의, 인 이런 거 다 유교에서 나오는 말이야. 역사 문화 됐습니다. 넘겨. 한 장 더 넘겨. 8페이지 갑니다. 선사시대의 문화가 되겠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있어요. 쌩까 돼? 안 나와 시험에. 선사시대, 역사시대 문자 사용 여부. 예, 좋아요. 그냥 읽어봐요. 이따 할 거야. 환경의 변화. 의미 없어요. 한민족이 형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면 북방문화권, 동방문화권, 한족문화권, 화남문화권이 있지? 자, 거기서 북방문화권 줄 치세요. 동방문화권 줄 치세요. 동방문화권 위에다 씁니다. 우리문화라고 쓰세요. 동방문화권이 우리문화예요. 그리고 북방문화권에서 우리문화가 있지? 우리문화는 만주와 한반도가 우리문화거든. 옛날에 우리 민족이 여기 살았거든, 만주에도. 그래서 화살표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화살표로. 그리고 뭐라고 쓰냐? 전파라고 써요. 선사시대에는 중국의 문화가 우리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저쪽에 북방문화권이 우리한테 들어왔다. 에이? 안 써도 되는데 이쪽에 짱콜라 문화권이 있어요. 중국 문화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No! 설기시대부터 들어오긴 하거든? 근데 우리는 북방문화권의 영향을 받아요. 이쪽에. 그렇다. 자, 그 밑에 동이족. 동글베기 하나 쳐놔. 뭐 별표까지는 아니고 동글베기 하나 쳐놔. 동이족이라고 하는 녀석들이 있는데 자, 보자. 중국이 하여간 가짜는 새끼들이야. 지네들이 세상의 중심이래. 중국이 세상이 지네들이 중심이래. 중국이. 나 춘차쳤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자기 나라 주변에 사는 옆집 동네 애들을 다 오랑캐라 그랬어요. 여기 살고 있는 애, 여기 살고 있는 애, 여기 살고 있는 애, 여기 살고 있는 애. 이 빨간 동글베기가 다 오랑캐라고 불렀다고 지들이. 근데 오랑캐가 다 오랑캐 하니까 야 어느 쪽 오랑캐? 헷갈려. 그래서 야 이쪽 동쪽에 사는 오랑캐야, 서쪽에 사는 오랑캐야, 남쪽에 사는 오랑캐야, 북쪽에 사는 오랑캐야. 그러고 나서 동오랑캐, 서오랑캐, 남오랑캐, 북오랑캐 이렇게 하기가 뭐하니까 여기는 이족이라고 한 거야. 이족. 그러니까 이 중국 새끼들이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뭐야? 동쪽에 사는 이족 해서 동이족 하는 거야. 알았습니까? 서쪽에는 융족, 만족, 적족 이래. 몰라도 돼 얘네들은. 동이, 서융, 남만, 북적 이런 게 있는데 몰라도 된다고. 우린 뭐야? 동이족. 아, 이건 우리가 부른 거예요 그럼? 중국이 불렀다. 중국이 우리를 불러준 거지. 근데 좋게 부른 거야? 나쁘게. 그러니까 우리도 나쁘게 부르면 돼. 짱깨. 이렇게 부르면 돼. 짱깨. 쪽발이 이렇게 부르면 돼. 이 개새끼들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 조센칭이라고 그랬어. 폄하해서 부른 말이야. 조선인 거지 새끼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짱깨라고 불러도 되고 쪽발이 불러도 돼. 저쪽에 이쪽에도 오랑캐 하나 있어. 이쪽에 양키 이렇게 부르면 된다고 해야 되나? 알았습니까? 양키 이렇게 부르면 돼. 저쪽에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껌둥이 이렇게 하면 돼. 골 때리는 거 뭐야? 미국에서 백인들이 흑인들 인종차별해. 더 골 때리는 거 뭐야? 흑인들이 우리 황인종 인종차별해. 막 우리 황인종 때려. 미친놈들이. 이건 뭐야? 주인이 공노비 무시하니까 공노비가 산노비 무시하는 거야. 야, 이런 개같은 세상이 어딨어. 동병상련으로 같이 살아야지. 동이족이 이런 거야. 에? 자, 동이족. 자, 보자. 중국을 중심으로 중국 동쪽에 있는 여러 부족 총칭. 줄쳐요. 중국 동쪽에 있는 여러 부족 총칭. 그걸 동이족이라고 한다. 근데 바로 밑에 줄 총칭 밑에 한민족이 대표적 줄쳐요. 바로 밑에 줄 한민족이 대표적. 옆으로 쭉 가면
그래서 중국에서 부르는 줄쳐 동이족은 한민족을 가리킴. 좋잖아. 우리 민족이라고. 그럼 결론은 우리 민족이라고. 알았지요? 네. 동이족에 관한 문헌상의 기록은 졸래 많은데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서 일반은 뭐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다. 이거 시험 내지도 않아요. 야, 동이족이 뭐 좋은 의미냐? 아니요. 무시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사 출제자들이 별로 안 내. 왜 우리를 까는 걸 내겠어? 우리는 일제시대 조센증이라고 불렀다. 이런 거 안 낼 거 아니야. 기분 나쁘잖아. 역사에서는 나쁜 사건보다는 좋은 사건을 많이 내요. 외적과 싸워서 우리가 이겼다든지 누구를 뭐 적을 칼로 찔러 죽였다든지 우리나라 왕 중에서 정말 멋진 업적을 남겼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낸다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한테 까였던 얘기는 별로 안 낸다고요. 나 같아도 안 내겠다. 야. 우리 집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10대조 할아버지가 도박을 해서 빚을 100억을 냈는데 뭐 이런 거 하겠냐? 10대조 할아버지 그 양반 쌩 까고 11대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11대 할아버지께서는 말이요 영의정으로 돼갖고 말이야 그래서 땅을 말이야 유성 땅을 다 받았어. 그것만 얘기하고 12대로 바로 넘어가. 왜? 그 유성 땅 받은 거 11대 할아버지가 10대 11대 할아버지가 다 탕진했거든. 쪽팔리니까 말 안 하는 거야.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야. 우리 국사 공부할 때도 좋은 것만 얘기한다. 한민족의 형성 줄치고요. 형성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신석기, 물결, 청동기라고 쓰세요. 신석기와 청동기를 거치면서 한민족이 형성이 되었다. 자, 보자고. 한민족이 형성이 되었어요. 바로 공부할 겁니다만 여기에 서연이라는 학생이 여기서 태어났단 말이야. 태어났는데 이 친구가 구석기, 신석기에 먹을 거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때? 짐승처럼 먹을 거 찾아 다녀야 되겠지? 잉 해서 여기서 다이를 하셨단 말이야. 굶어 죽었든 어떻게 됐든. 그래서 이제 흙이 묻히고 뼈가 발견됐어. 발견된 이 사람은 한반도에서 발견됐지. and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았었지. 단 하루든 1초든. 그치? 그런데 but 우리 조상이야?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모른다고요. 이게 구석기라고. 알겠습니까? 구석기는 돌아다녔거든요. 반면에 신석기 시대는 이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합니다. 정착 생활하거든요. 신석기 시대는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뭐예요? 태어나고 죽고 한반도에서 했지. 그러면서 청동기를 겪고 철기를 겪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겪은 다음에 여기까지 왔겠지. 그래서 신석기 시대부터 정착 생활을 했다. 그래서 신석기와 청동기를 거쳐서 우리의 직접 조상이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뭐야? 구석기 때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but 우리 조상 아닙니다. 신석기 때부터 청동기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근간이 형성이 됐다. 그래서 한민족의 형성은 신석기, 물결, 청동기다. 그게 끝이야. 그 밑에 거 안 읽어도 돼. 넘겨.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시간상 할 수 있는 수업은 요만큼이니까 요만큼만 하고 쉴게요. 자, 일단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선사시대의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전의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대를 구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는 게 있어요. 이 사라고 하는 것은 한문시가 아니고요. 뭔가를 기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록하다라는 의미야. 얘들아, 기록을 하려면 뭘로 기록해야 해요? 펜? 그렇지, 펜. 펜으로 뭘 써야 돼? 글을 써야죠. 그렇지, 글을 써야지. 문자라는 게 있어야 기록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선사라는 게 있고 역사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사는 기록하다라는 거지. 문자가 있어야 되지. 문자가 있기 이전, 먼저 선자, 이전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은 지나간 과거, 지날 역자야. 지나간 과거의 사실을 기록한다 이런 의미야.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나누는 기준은 뭐야? 문자를 사용했니 안 했니 이걸로 구분하는 거야.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면 선사시대가 되는 거야. 문자를 사용했어. 그러면 역사시대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현사와 역사에 나누는 기준은 뭐야? 문자 사용 유무로 구분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시대를 보면 어느 시대야? 여기는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까지를 우리는 통상 선사시대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역사시대는
청동기부터 오늘날까지를 역사시대라고 얘기한다. 이런 거요. 어이?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보니 이게 전 세계 보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구석기부터 어디까지? 청동기까지가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사시대야. 전 세계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청동기 시대에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들어봤던 거 있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이런 거 들어봤어. 그게 다 청동기 시대 나와요. 걔네들이 다 문자가 있거든. 문자. 그래서 세계사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고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봤을 때는 청동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철기부터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 시대는 철기부터다 이거야. 그 전에 기록으로 된 건 없어. 그림밖에 없어. 철기 시대 와서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한자라는 것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돼. 요 말 이해했지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배울 게 뭐냐? 구석기와 신석기를 먼저 배울 거란 말이야. 선사시대 생활이니까. 알겠나? 근데 퉁쳐서 사실상 어디까지 배우냐? 여기까지 쭉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쭉 배워. 알겠나요? 약 한 2시간 동안 이걸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시대 구분을 이렇게 해봤고 그 다음에 구석기 시대부터 배웁니다. 자, 구석기 시대 시기. 시기를 볼 때 BC 기원전이라고 하죠. Before Christ, 예수가 태어나기 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태어나기 전 70만 년 전에 시작했다. 국어 문법적으로는 이건 잘못된 문장이에요. 기원전이 있는데 전을 또 썼잖아. 역전, 앞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역전하면 되지 왜 앞을 왜 또 써? 역, 앞 이런 거잖아. 그냥 통상 퉁치고 하자고 그냥. 내가 안 한 섭 아니잖아. 그냥 그래. 이런 시골 새끼 이런 거 안 할 거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70만 년 전이 중요한 거지. 알았죠? 70만 년 전. 그래서 기원전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석기라고 얘기해요. 한반도에. 그럼 기원전 8,000년부터는요. 신석기가 되는 거예요. 신석기. 자, 시기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겁나 중요한 게 이들이 사용했던 도구입니다. 도구입니다. 칠판에서 별표가 때려져 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이 새끼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세요. 도구. 석기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석은 뭐냐? 돌석자야. 돌로 만든 기구를 석기라 그래. 근데 당시에 돌을 뭘 썼냐? 뗀석기를 썼단 말이에요. 뗀석기.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상징적인 뗀석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먹 도끼라고 한다. 주먹 도끼. 주먹으로 줄 만한 크기의 도끼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뗀석기를 썼고 플러스 알파에 나무나 뼈도구 이런 걸 썼단 말이지. 거의 대부분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사냥용 도구요. 짐승 잡을 때 공구, 생활도구 이런 용도로 썼어요. 공구는 뭐야? 뭐라도 뭘 만드는데 이렇게 도구로 썼을 거 아니야. 뭐 망치가 됐든 뭐 꼬쟁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공구를 얘기하는 거야. 어? 몽키 스패나 벤치 막 이런 걸 공구라고 하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도구 봤어요. 이 도구를 통해서 이 도구를 가공하는 기술이 발전해요. 기술이 발전해. 시기를 구분합니다. 구석기 시대를 시기 구분한다고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도 여기에 전기가 있어요. 중기가 있어요. 후기가 있어요. 구석기를 또 세 시기로 졸라 기니까 뽀개 났어. 내가 100년을 살았어 하면 어때? 세 개를 일단 뽀개 놔. 30살까지, 60살까지, 그리고 100살까지. 이렇게 뽀개 놔야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그리고 이제 딱딱 뽀개 놔야 이제 구분하기가 편할 거 아니야. 내가 막 58세 때 말이야. 갑자기 막 내가 막 98세 때 말이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세 개로 뽀개 놨는데 이 후기 구석기를 또 뭐라고 하냐?
구석기와 신석기로 넘어가는 과도기겠지. 그래서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석기라고 얘기해요. 이때 썼던 도구가 졸라 잘 자란 걸 썼다. 그래서 잔석기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후기, 구석기, 중석기, 잔석기 다 같은 말이야. 그럼 뭐야?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구석기 이렇게 되거나 구석기 전기, 구석기 중기, 구석기 후기 이렇게 되거나 같은 말이지 뭐. 그럼 보자. 여기에 다 뭘 썼다? 도구를 썼다고요. 알았죠? 도구. 다 뭐 썼어? 땐을 쓴 거야. 땐석기를. 여기도 뭐? 땐석기를 쓴 거라고. 아, 선생님 저 일단 석기 쓰고 싶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땐 이걸 썼다고. 땐이 뭐예요? 떼냈다고. 알았습니까? 떼냈다고. 뭔가를 타격을 가해서 쪼갰다고. 떼어냈다. 그런 말이야. 뗀석기. 그럼 뭐야? 가공을 한번 해보자고. 하나의 도구를 만들었어요. 또 여기도 멋있게 하나의 도구를 만들었어요. 또 여기도 하나의 도구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이렇게 가공을 하는데 다 때린 거야. 어? 사용 용도가 다목적이었어, 다목적. 이건 뭐야? 도구 하나 갖다가 사냥도 하고 생활도구로도 쓰고 그다음 공구로도 쓰고. 요 대표적인 다목적 도구가 요게 뭐냐? 주먹도끼라고. 주먹도끼라고. 만능 맥가이버 칼이라고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구석기세 빠가 새끼들이야. 어? 사냥하러 가자 하면 이거 가져와야 되고. 야 이거 이제 짐승 갈라라 하면 이거 똑같은 걸 쓴다고. 목적이 똑같아. 가공 기술이 발달이 덜 돼서 이런 거라고. 그런데요, 중기로 가면서 하나의 도구가 요 용도로 씁니다. 하나의 도구가 용도로 씁니다. 여기서는 각각 용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야? 사냥용 도구 따로 있고 조리용 도구 따로 있고 생활 도구 따로 있다는 얘기야. 사냥하러 가자. 예, 요거 갖고 와. 가져왔어. 짐승 껍질 벗기라. 아, 이거 써야지. 갖고 와. 이렇게 다용도로 썼다 이거야. 아니 뭐 하나의 용도로 썼다고. 좀 더 발달했겠지요. 따로 안 쓸 겁니다. 여기 책에 보면 뭐 있냐? 쓰고 싶으면 집에 가서 써. 뭐라고? 사냥용에 찢게 찌르게 있다. 조리용에 긁게 밀게 있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것까지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양반들이 이제 재활용을 하기 시작해요. 아, 이것도 쓸모가 있네. 잘 봐라잉. 돌덩이가 하나 있어요. 돌덩이가 하나 있어. 뭔가를 빡 쳤겠지. 맞죠? 요만큼이 날아갔어. 요만큼이 날아갔으면 이제 여기 된 거야. 없어졌잖아 이거. 여기 또 이쪽을 빡 때렸어. 빡 때렸어. 그랬더니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없어졌잖아 이게. 그러면요, 이 새끼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이 새끼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이 두 개를 갖다 양쪽에다 붙여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나와. 이 떨어져 나온 파편들 있지? 니들이 뭐 글 잘못 썼다 지우개로 졸라 지우면 지우개 똥 나오지? 원래 그 새끼도 뭐였어? 지우개 했지? 근데 이제 그 연필이랑 섞여갖고 똥이 된 거잖아. 그래서 공부 더럽게 하기 싫으면 그 똥들 연결해갖고 국수 만들잖아 니들. 그래 안 그래서 이거 봐라 하면서 뚝 떨어뜨리잖아. 막 어떤 남학생이 막 딱 잘라버리고 막 물고. 우리 고등학교 때 그걸 안 하지. 초딩 때 그런 거 많이 한다고. 지우개가 안 지워져. 깍두기 만들잖아 그걸로. 막 조사. 그럼 선생님한테 혼나. 뭐하냐? 아니에요. 왜 껌을 먹고 그냥 버리면 되지 은박지를 또 분리를 시켜. 막 그런 거 하잖아. 어? 원래는 한 덩어리였었는데 떨어져 나온 떨거지들이 있단 말이야. 쓰고 나면 쓰레기들. 요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격지라고 해요. 격지. 떨어져 나온 이게 뭐야? 돌 조각이야. 얘도 쓸만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돌 격지도 갖다 써본 거야. 자그마한 도구로 만들었어. 그 여기도
돌격지를 써본 건데 돌격지가 날카로운 면도 있고 그냥 두리뭉실한 것도 있어요. 그걸 또 돌격지를 날카롭게 다듬어요. 그래서 여기는 돌날격지. 알았냐? 돌날격지를 만든다고. 돌격지에다가 그걸 또 날카롭게 다듬는다고. 돌격지, 돌조각, 돌날격지 사용한다. 알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전기, 중기, 후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잘 봐.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번! 구석기 후기에 돌격지를 처음 제작했다. 이렇게 시험 낸다고. 아닌디! 돌격지는 중기인디! 이러면 된다고. 전기 구석기 때부터 돌날격지를 사용했다. 이렇게 낸다고. 그러니까 니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아, 이렇게 내는구나. 이걸 외워야지. 안 외우면 좆되는 거야, 그냥. 아, 외우고 안 외우고는 그 다음에 니네들 몫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한국사를 포함해서 다른 과목도 1회독 할 때부터 기출문제를 같이 가져가죠. 알았지? 배운 게 이렇게 나왔구만. 배운 게 이렇게 나왔구나. 특히나 행정학하고 행정법. 왜?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잘 아니잖아요. 커피 마시고 있을 때 행정법 몇 조 몇 항에 의거해서 이 커피는 잘못된 것 같고 행정처분을 잘못 받은 것 같아. 미친 줄. 그런 거 안 하잖아. 할리스에서 커피 한 잔 마셨을 때 이 커피는 남미가 원산지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커피가 처음 들어온 게 선덕여왕식인데 아니야. 흥덕왕 때 커피가 전문적으로 들어와서 재배하기 시작했어. 누가 미쳤다고 그렇게 해? 그런 거 안 하잖아. 근데 이제 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걸로 재밌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행정학이나 행정법은 더욱더 우리 일상생활하고 좀 거리가 멀다고요. 일상생활을 많이 써먹지 않는다고. 국어 같은 거 많이 써먹을 수 있어요. 역사도 조금 괜찮아. 응?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많이 봐야 된다고. 알았죠? 그래야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걸 안다고요. 자, 특히나 후기 구석기 때는 요것만 하고 쉴게요. 한반도에서 기후 변화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기후에서? 냉대 기후에서 요걸로 변해. 냉대 기후에서 온대 기후로 변해. 탄소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니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주기적으로 변합니다. 냉대 기후에서 온대 기후 변하니까 우리가 얻어야 될 사냥감이 변화가 되는 거야. 사냥감의 변화. 사냥감이 바뀌어. 그럼 여기서는 뭐야? 큰 짐승이 잡혀요. 큰 짐승. 대표적인 게 이제 털 꼬부리 같은 그 맘모스 같은 게 잡혀요. 근데 여기서는요. 작고 빠른 짐승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사슴, 토끼. 뭐 이런 친구들이 한반도에 서식하게 돼. 이런 녀석들은 온도가 따뜻해지면 걔네들이 안 맞아서 한반도에서 멸종하고 그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을 때 덩치가 큰 친구들이 아무래도 둔할 거 아니야. 하나 뭔가를 던진다 하더라도 맞을 확률이 높잖아. 관역이 크니까. 덩치가 크니까 맞을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은 저또 빨라. 또 빠르기도 하고 조그만해 또. 쩍쩍 도망가. 그럼 이 새끼들은 사람들은요. 석기를 만들었는데 굶어 죽겠지.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또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요렇게 기후변화가 온대기후로 변화하고 작고 빠른 짐승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언제? 후기 구석기 때 여기에서 뭐 만드냐면요. 돌날격지를 이용해서 승배, 찌르개라는 걸 만들어요. 승배, 찌르개는 후기에 기어 나오는 거야. 후기에. 구석기 후기에. 승배, 찌르개를 제작한다. 이 승배, 찌르개를 뭐라고도 하냐? 이음 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승배, 찌르개를 제작해서 촉을 만들어요. 화살촉, 창촉. 이건 왜 만든 거야?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고 빠른 짐승이 한반도에 나오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든 거야. 그 승배, 찌르개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보세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 그 밑에 있는 나무와 연결하는 선배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었어. 막대기를 갖다 이렇게 연결을 한단 말이야. 잉잉잉잉 이렇게 해갖고 여기 부분이 선배인데, 그러면 요걸 갖다 던지면 요것이 창이고 쏘면 요것이 활이라고. 아, 그럼 구석시대 활 만들었네요? 당연하지. 활 만들었지. 이게 후기에 나온다고.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에서 비교할 때 후기하고 중기를 바꿔치길 잘해. 이 둘이 비교를 잘한다고. 이게 문장이 나오면 한 문장이라고. 중기 구석기 때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용도로 사용했으며 돌 격지로 승배찌개를 제작했다. 줬다는 거야. 돌날 격지로 승배찌개를 만든 거야. 그럼 여기 뭐야? 여기가 이쪽이 날카롭게 날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이런 거라고. 알았지? 이게 국사 처음 공부할 때 구석기 도구로 먼저 가는 거야. 오케이 말이? 쉬었다 하겠습니다.